안녕하세요. 해피뉴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토요일인데 참. 전 지금 밀양에 와 있고요. 밀양에서 지금 일타 스캔들 보다가 들어왔어요. 일타 스캔들 보다가 들어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로꼬하고 스릴러하고 딱 합쳐졌고 너무 재밌고 날씨가 오늘 왜 이렇게 따뜻해요? 오늘 왜 이렇게 따뜻해? 진짜 봄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비가 안 오고 요즘 오늘 놀러 가신 분들 너무 좋다 그래요. 여기는 원동이라고 그 매화 마을이 있거든요. 매화 꽃이 많이 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좀 거기 가면 미나리가 지금 나오거든. 겨울이 끝날 때쯤에 지금 미나리가 막 나오거든요. 미나리가 나오고 그 미나리랑 그 뭐죠? 삼겹살. 미나리랑 삼겹살 구워 먹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미나리도 무슨 미나리라고 밤미나리인가? 무슨 미나리예요. 하여튼 그게 겨울이 끝날 때쯤에 나오는 이 하우스 안에서 나오는 미나리거든요. 그래갖고 그 미나리를 갖다 길게 여기는 이렇게 보통 서울에서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매운탕이나 이런 데 위에다 넣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삼겹살 굽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길게 미나리 길이 그대로 같이 구워요. 같이 구워가지고 그 삼겹살을 미나리를 싸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쌈으로 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거죠. 삼겹살에다가 미나리를 말아서 먹어. 근데 이제 삼겹살 그 기름 나오잖아요. 그 기름에 미나리가 살짝 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게 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화 중에서도 홍매화들이 이제 막 여긴 조금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따뜻하니까 빨리 망우리가 막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도 피겠죠. 이제 봄은 봄인 것 같아요. 입춘이 지나서 봄은 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요쪽에는 딸기 저저번 주부터 계속 딸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딸기 되게 유명하고 사포 이쪽에서는 이제 포도가 되게 유명하고요. 여기 가까운 청도에서는 씨 없는 꽃감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갖고 하여튼 지금 뭐 미세먼지가 굉장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기차에서 딱 내리면 공기가 달라요. 밀양은. 여기는 그래도 아무리 뭐 산업단지가 있다고 그래도 서울의 그 매연이 있는 공기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느껴요. 한 2시간여를 내려오거든요. 2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와서 내리면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공기도 굉장히 좋아요. 공기도 좋아요. 그리고 밀양역 자체가 플랫폼 자체가 옛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면 되게 얕아요. 기차 턱이 지금 다른 플랫폼 가면 기차 턱에서 기차까지 굉장히 깊잖아요. 깊이가 깊잖아요. 지하철역처럼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안전 때문에 안 내려가는데 아주 그냥 얕아요. 그 플랫폼이랑 기차가 들어온 레일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막 내려가서 거기 기차가 안 올 때는 내려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 근데 이제 사실 그럼 위험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내려가거든요. 그런 아주 오래된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역은 제가 잘 안 가봤어요. 수도권 이남에도 제가 잘 내려온 적이 없는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편인데 그래서 요즘에 그렇고 요즘에 제가 일타 강사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의 김경호가 그 남자 탤런트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 예민한데 또 멋있어. 전도연은 또 막 억척스러운데 사실 저는 억척스러운 사람 좀 힘들어합니다. 제가 사실 경쟁력 자체가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억척스럽거나 막 너무 열정이 많거나 막 너무 전투적인 분들 보면은 좀 힘들어요.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러다가 막 지나가는데 근데 막 예민한데도 까칠해. 근데 사실 나쁜
상남자 캐릭터잖아요. 근데 재밌습니다. 지금 보다가 들어왔는데 사건이 터졌어. 사건이 유튜버가 와서 찍고 막 그래. 그래서 그래도 그건 제 방송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오늘 저야 할 일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감기가 걸렸어요. 저번 주에 감기가 걸렸었는데 한 8일경에 감기가 걸렸었는데 한 이틀 정도 좀 고생을 했어요. 감기죠, 감기.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니까. 근데 그때 체약을 안 먹고 하루를 버텼는데 바로 약을 먹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체력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저번 주 내내 헤맸어요. 저번 주 내내. 회복이 안 되는 회복이. 저녁에 퇴근하고 가면 제가 할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할 일들이 책도 읽어야 되고 뭐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읽을 시간이 없는 그냥 완전 그대로 그냥 다운 그대로 돼가지고 씻고 나서 그러니까 밥 간단하게 먹고 그 치우는 것도 치우는 동 마는 동 하고 바로 딥슬립입니다. 바로 딥슬립. 원래 제가 그때 안 자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갱년기가 와가지고 깊이 잠드는 건 잠드는데 일찍 깨버려요. 새벽에 깨면 다시 잠을 못 자. 보통 뭐 수면제를 먹고 잘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최대한 늦게 자거든요. 늦게 깊이 자려고 하는데 그때 자버리면 새벽에 1, 2시에 깨가지고 막 제가 한 2, 3시간 헤매고 한 5시 되면 또 졸려요. 그래서 제가 한 9시나 이럴 때는 안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 거 할 일도 많고. 근데 그때 잡니다. 저번 주 내내 그랬어요. 9시면 정신없이 잡니다. 뭐 사실 뭐 중수업도 인강 수업도 있고 뭐 많은데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저기가 체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잤어요. 뭐죠? 옛날 그 속담은 아닌데 저희 엄마 친정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끄러진 김에 쉬어가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그냥 제가 뭔 일을 하다가 뭐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러면 미끄러진 짐에 그러니까 사투리 쓰시니까 미끄러진 짐에 쉬어가라 막 이러셨거든요. 그런 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어릴 때 들었던 엄마의 그 말씀이 막 생각나는 전주였습니다. 그래서 좀 요새 미세먼지도 걱정이고 비도 왔고 그저께 그래서 약도라지청을 갖다가 여러분께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사실 밀양에는 먹을 게 많아요. 그 밀양 딸기가 지금 너무 좋고 또 이제 뭐 사과는 뭐 작년에 나온 거긴 하지만 계속 얼음골 사과가 워낙에 늦게 수확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리가 3번 내려야지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과를 늦게까지 먹습니다. 사과 있고 그러니까 딱 거의 딸린 사과칩, 사과즙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청도에 감 있으니까 곶감 같은 거 있고 또 그리고 포도 여기 사포에는 포도가 많은데 요즘에 샤인머스켓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청포도도 나오고 그래갖고 그 포도도 제가 많이 먹거든요.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책 읽을 때 한 숟가락 푹 떠가지고 넣어요. 푹 떠가지고 넣고 물을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이 물을 팔팔팔팔 끓인 물을 여기다 부어. 부은 다음에 섞어줘. 섞어줍니다. 섞어준 다음에 자 해서 먹으면서 책을 읽는데 요즘에 이거 다시 읽고 있어요. 제가 나홀로 비즈니스 이 책을 다시 읽고 있고 또 색칠하기는 여기 보여드릴까? 안 보이나? 요거 지금 색칠하기 여기 오늘 장미 테두리 요렇게 장미 테두리 1번 색칠을 많이 했어요. 색칠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려진 거 번호를 색칠하는 게 그게 미술이냐? 그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힐링하는 거라고. 내가 미술 붓을 잡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그 그림 그 폭수가 작으니까 이게 틈도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 글자가 1번이랑 7번이랑 헷갈려. 1번이랑 7번이랑 칸이 작으니까 1번이랑 7번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림은 큰 거 살 걸 그랬나 봐. 그랬더니 돋보기 주더라고요. 돋보기 쓰고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1번이랑 7번이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굉장히 대단한 작가가 되겠다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슬슬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애들 어릴 때 같이 배우잖아요. 애들 어릴 땐 발레도 바이올린도 플루트 애들이랑 같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도 조금 했고 애들이랑 같이 연습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플루트 조금 했고 발레 같은 것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애들 연습시키려고 애들이랑 엄마 맨 처음에 유아 때는 엄마랑 함께 하는 바이올린 클래스 스치기 시찌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들이 뒤에서 잡고 있고 같이 잡아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제가 배우고 싶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제 슬슬 하나씩 예전에 못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작가 이런 거 글 쓰는 거를 하다가 요번에 저희 독서 클럽에서 읽는 작가가 안신의 작가인가? 뭐더라? 안신의 작가에 어디는 없고 어디는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인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이라는 여행 작가예요. 안신의 작가가 쓴 오렌지색 커버로 돼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웰라에도 있어요. 웰라에도 있는데 그 여행 작가의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옛날에 누구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행 작가의 우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계 지도를 보면서 꿈꿨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여행을 해서 여행 작가가 되길 원하는데 제가 정작 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면 블로그 같은 건 간단하게 쓰니까 글빨이 길어지면 너무 힘들고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맛깔스럽게도 쓰고 싶고 표현도 하고 싶고 맞춤법도 좀 완벽하고 싶고 글도 좀 이렇게 그림 그리는 듯한 그런 글을 쓰고 싶은데 제가 쓰면 그냥 일기 비슷한 데일리 리포트 비슷한 이런 글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진 같은 거만 업로드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안신희 작가는 맨처음에 이제 직장 동료가 인도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가 계기가 돼서 인도에 갔대요. 저는 사실 알래스카에 가서 오로라를 봤는데 너무 좋았다. 그 얘기를 들어도 사실 가기 어렵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유스 호스텔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연합 동아리인데 그 여행을 그때는 갔는데 국내 여행만 갔어요. 국내 여행만.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이랑도 같이 가기도 하고 우리 학교만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의 여행의 즐거움은 있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보수적이고 통금 시간이 있는데 학교에서 가는 거는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탈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대. 나름 답답함에서. 근데 이제 해외로 멀리 가고 이런 거는 유일하게 졸업하기 전에 일본에 배낭여행 한 10박 11일 갔다 왔어요. 10박 11일. 영어도 잘 못하고 일어도 잘 못하는데 다행히 일어랑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묻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외국어를 잘하면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그때의 기록들은 그냥 사진만 찍어 왔어요.
사진만 찍어 왔는데 이제 슬슬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이들 육아가 끝났으니까 나도 이걸 갖다가 여행 갔다 온 거 맛집 블로그 올리듯이 여행 블로그를 계속 올리면 이거 모으면 책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여행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나이가 한계가 진 거죠. 사회에서 저를 받아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뭐 엔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걸 떠나서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내가 여행하는 거를 써서 어떤 꼭 뭐 어떤 상업적인 책이 아니어도 나의 기록을 남기는 책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여행 가서 동시에 여러 곳을 여행 가잖아요. 개 같은 걸 하면. 그래서 거기서 모아가지고 그 꼭지꼭지로 해서 책을 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안신의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용기 있다. 우리 아이들이 간다고 그러면 안 말릴 텐데 우리 아이들 지금 취업 때문에 굉장히 바쁘니까 휴가 때는 무조건 떠나라. 20대에는 경험에 투자하는 게 남는 것 같아요. 20대의 경험이. 저 그때 10박 11일 가고 못 갔어요. 그때 10박 11일 배낭여행을 가고 못 갔습니다. 배낭여행 그 다음부터 못 갔어요. 그때가 한 24살, 3살, 4살 그때 가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이제 언니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언니들은 이제 막 또 친구들이랑 크루즈 여행 길게 가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고 아직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또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생 2막이죠. 5학년 지나서는 제가 제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또 시간을 또 쪼개야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뭔가 모든 게 또 움직이려고 그러면 머니가 있어야 되죠. 머니를 벌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있는 걸 막 계속 까먹으면서 하는 거는 소모성이니까 길게 못 하잖아요. 뭔가 이걸 수익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신의 작가의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없다 라는 책에 대해서 읽고 얘기를 했고 지금 또 제가 이제 아침마다 좋아하는 고민님이 아침에 욕지도에서 나왔어요. 욕지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스케줄 때문에 3월 1일날 이제 개업하시거든요. 또 새로운 거를 아이템을 근데 이제 나오시는데 9시 반 배를 타고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8시 걸 타면 가장 쾌적하고 가장 좋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을 7시에 했대요. 7시 하니까 1시간 동안 막 짐을 싸고 차에 싣고 해갖고 나와야 되는 거죠. 막 또 다 치우고. 그래서 그거를 막 굉장히 초고속으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원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대요.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는데 무아지경으로 한 거죠. 막 빨리 끝내야지 가야 되고 한 번 나가면 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시는 또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러고 났더니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이게 뿌듯하잖아요. 싹 정리해주고 짐 싹 싣고 이제 떠나면서 뭐 나름 뭐 어떤 엔딩을 딱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정을 다해봐. 열정을 다해봐. 그 최진석 교수님이 늘 그러셨대요. 운동하라고. 운동도 뭐 이렇게 스트레칭, 요가, 뭐 걷기 이런 거 말고 좀 어떤 이렇게 막 심박동수를 팍 올린다든가 뭐 근육에 좀 무리를 줄 정도 좀 센 운동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원래 그 공부한 거랑 점수를 떠나서 공부한 거랑 운동은 거짓말 안 한다 했어요. 운동은 시간이랑 공부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몰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들었던 얘기를 많이 하네요. 들었던 얘기 공부랑 운동은 거짓말을 안 한다. 공부 내가 투자한 시간이랑 그 운동은 근육 만들기 운동에 투자한 시간은 거짓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을 불태워보자. 그래서 저도 요즘에 원래 지하철에서 막 뛰어다녀요. 환승을 하는데 환승할 때 일부러 뛰어요. 그 시간에 바빠서 막 뛰는 사람이 많아요. 뛰어도 창피하지가 않아. 일부러 막 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속력으로 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일부러 막 뛰는 거예요. 안 넘어질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아래 위로. 그러니까 막 시작하면서 제 속으로 시작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재밌어요. 그 시간에 즐깁니다. 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래 위층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고 하와이 디지팅님은 이제 주말이니까 오늘은 업로드가 없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또 자랑할 게 하나 있지. 그 이천 현미 수제 누룽지라고 잠실 장미상가에 가면 제 오랜 지인인데 이 현미 밥 박사님 있어요. 밥 박사 진짜 박사가 아니라 밥에 목숨을 건 밥 박사님 누룽지 부부가 계십니다. 이분들은 현미 그러니까 현미도 보통 쌀도 아니에요. 이 현미 그러니까 쌀 중에서 5분도미, 4분도미, 7분도미 있는데 덜 깎으면 현미고요. 많이 깎으면 백미입니다. 껍질을. 근데 이제 덜 깎을수록 영양분이 많이 남아있죠. 깎으면은 나오는 게 미강이잖아요. 껍질. 근데 그거를 깎는데 제일 좋은 품종의 벽실을 가지고 해요. 즉석도정을 해. 즉석도정을 하는데 그 현미를 가지고 덜 깎은 거죠. 한 5분도미, 4분도미 정도를 가지고 누룽지를 만드는데 이 누룽지도 요렇게 지퍼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지퍼팩으로 된 걸 많이 사는데요. 지퍼팩이 먹기가 편하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 휴대하기 그냥 이렇게 올 때 가지고 휴대하기 편해요. 이천 현미 누룽지 제 피드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100%고요. 그 즉석 도정을 해. 금방 즉석 도정을 해서 금방 또 우리나라 쿠땡 그 압력밥솥 있잖아요. 그것도 상업용으로 큰 걸로 안 합니다. 가정용이 가장 밥이 맛있게 되기 때문에 가정용 밥솥에다가 밥을 합니다. 가정용 밥솥에다가 압력밥솥에다 밥을 해요. 쿠땡에 압력밥솥에다 밥을 딱 해. 바로 즉석 도정해서 쌀눈이 살아있어요. 쌀눈이 살아있는 현미에다가 그걸로 바로 도정을 한 거에 바로 즉석 압력솥에다 밥을 해. 그래서 그걸로 누룽지를 만들어요. 누룽지도 이렇게 3개만 딱 붙여서 해요. 왜냐면은 6개 붙은 거, 9개 붙은 거 이렇게 쭉 누르면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가운데서 공기가 안 빠져가지고요. ASMR 가볼까요? 바스락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룽지가 그 공기가 안 빠지면요.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누룽지가. 근데 이렇게 아래, 위, 옆을 사방으로 공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천연 크래커가 돼요. 천연 크래커. 너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잠실 그쪽에는 해외 근무하셨던 노인분들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소량으로 1kg씩 2kg 밥을 많이 안 드세요. 식사를 많이 안 하셔. 그래갖고 탄수화물 특히 많이 안 드시고 이제 한 번은 샐러드나 이렇게 그런 걸 드시고 한 끼는 또 선식 같은 걸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끼를 뭐 죽이라든가 밥이라든가 먹고 이때 누룽지도 저기 이렇게 끓여가지고요. 누룽지 탕으로도 먹고 그냥 이제 스낵처럼 이렇게 스낵으로도 먹고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드시는 노인분들 굉장히 많아요. 당뇨 환자분들도 많이 드시고 현미 100% 현미 100% 현미 누룽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자 잘 없고 이거 먹어요. 현미는. 어. 오늘은 더 건강한 도라지 배즙 있잖아요. 이게 도라지 85% 진액이거든요. 원액이에요. 그 약간 먹으면 단맛이 있지만 쌉싸래한 그런 맛이 있어요. 원액이기 때문에 이 원액을 먹고 나면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박하사탕 드셨잖아. 박하사탕 드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누룽지하고 밀양 딸기 요 제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얘기하지. 그래서 누룽지 조금 먹고 밀양 딸기. 맛있습니다. 그리고 약도라지청은 책 볼 때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밀양 아리랑 국제 ESG 실천 시민 동아리를 하는데 내일 이제 밀양강 플로깅해요. 내일 아침에 8시에 밀양강 플로깅 하는데 이 근처에 이제 문화재도 많고 역사 유적지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관광 기획과 양성 과정을 다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직장 다니고 못하고 이제 나온 엄마들이 많아요. 나온 짹짹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관광 기획가적인 측면에서 여기를 이 지역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떤 이 이제 관광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이 관광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장점은 더 부각시키고 단점은 더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면서 이제 일반 관광객과 또 다른 포커스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곳을 점점 확대해서 실천해 볼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고 밥 먹고 뭐 이렇게 글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신혜 작가님 책을 보면서 이름이 자꾸 입에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연한가 뭐 삶과 사랑에 대해서 썼는데 갑자기 이제 봄이 되니까 오늘 그 원동의 홍매화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텔레비에서 뭐 인터뷰 같은 게 막 나오는데 이제 봄이 왔다고 정말 봄이 왔다고 뭐 이런 인터뷰 보니까 막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 왜 봄비에 망을 진 그 꽃봉오리들 있잖아요. 터질 것 같은 꽃봉오리들이 올라와 있는 거 그런 영상이 막 보여지고 하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는 설레임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제가 일타 스캔들에 빠져 있잖아요. 일타 스캔들에 빠져 있었고 그 일타 스캔들에도 이렇게 로꼬예요. 아웃라인 자체는 로꼬인데 그 아웃라인 안에 이제 또 스릴러가 있어요. 세이코스릴이라는 스릴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길게 안 봐도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게 써머리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많잖아. 그래갖고 하이라이트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시간이 안 맞아서 드라마를 연속적으로 못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빨간 풍선 저랑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빨간 풍선을 너무 사랑하셔. 빨간 풍선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뭐 트로트 요즘에 오디션 하나 봐요. 전 내용을 잘 모르는데 트로트 오디션 보나 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삶의 활력소인 거예요. 그 두 가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랑 빨간 풍선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그거가. 근데 막 남편이랑 아이들이 막 구박한대. 아 도대체 그렇게 내용도 이게 내용이니까 아주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복잡한 뭐 출생에 뭐 비밀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이제 그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리저리 그런 뻔한 일일극, 뻔한 드라마의 내용인데 이름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름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름이 외워졌어. 고물상 고차원 딸 이름이 고금아래요. 나는 그 작가님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고구마가 아니라 고금아. 금아라는 이름 들으면 이쁘잖아요. 근데 고시 붙으면서 부르기를 이제 그러니까 고금아 뭐 이런 식이고 하여튼 재밌어요. 그 하여튼 그리고 저기 일타 강사도 이름이 최치열이에요. 최치열. 최치열과 남행선의 사랑. 그래서 뭐 호남선이라도 불렀다가 최치열 자체는 치열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작가 정신? 작가님들의 그런 아주 디테일한 거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건 보거나 느낄 때 아주 빵 터집니다. 그리고 그 대사와 대사 사이에 아주 굉장한 그 재미진 말들 있잖아요. 멜로멜로한 눈땡 막 이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데 그런 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그리고 만약 그런 얘기 해요. 친구가 막 뭐라고 하니까 이런다. 그러니까 보통 뭐 오버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오바 육바 해라 막 이런. 저는 이런 말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막 그럴 때는 받아 적고 싶어. 나 이런 거 생활 속에 써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갖고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기 이후에 지지난주에 감기 걸린 이후에 너무 체력적으로 저하가 돼가지고 거의 약도라지청하고 도라지 배즙 있잖아요. 진한 도라지 진액 이거 하고 도라지 배즙을 거의 달고 살았어요. 그 도라지 배즙을 뜨겁게 데펴가지고 거의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었고 한번 뭐라 그러지 이게 한 번 몸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은 빨리 회복이 잘 안 돼요. 그게 면역성 떨어진 거잖아요. 어릴 때는 잠만 탁 자고 나도 막 몇 날 며칠 날 세워갖고 시험 보고 막 이래도 몇 날 며칠 그러니까 시험 기간 끝나고 나면 하루 그냥 쭉 하루 종일 자버리면 그 다음에 개운하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괜찮아졌잖아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막 지금은 한 번 이렇게 뭐 타격을 입으면 약을 먹고 막 해도 금방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이렇게 사인이 딱 왔다, 몸에 사인이 왔다 그럴 때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운동 부족 같기도 하고 운동을 옛날만큼 많이 안 하거든요. 운동 시간 없다고 막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밤에는 또 뛰지를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 좀 빠른 음악을 들으면서 댄스까지는 아닌데 좀 빠른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에어로빅이나 재즈 댄스 뭐 이런 거 좀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옛날에는 살 빼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회사 가니까 못 하잖아요. 회사 가니까 못 하는데 저녁반은 갔다 오려니까 가까운 곳에 없어서
거리가 있고 오전에는 거의 웬만한 곳에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늦은 시간에 넘는 거 사실 너무 늦은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 옛날식 아날로그적인 에어로빅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막 듭니다. 골프, 배드민턴 뭐 이런 거 말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 그런 거가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쉐리 셔플 하는데 쉐리 셔플 원년에도 듣고 요번에 이렇게 또 신청했는데요. 그거 아침 방송에도 못 듣고 연습한다고 하면서 연습도 못 하고 있어요. 음, 음. 셔플도 운동성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것도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제가 일할 때 주머니에 펜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있잖아요. 펜 같은 걸 넣고 있으니까 그 셔플을 하면 펜이 출렁출렁출렁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나 자꾸 소리가. 그래갖고 그거 빼놓고 하고 또 일할 때는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셔플을 운동화 신어야 돼요. 운동화 신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신발 신기도 그러니까 핑계죠. 그래서 열심히 셔플 좀 내일은 셔플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운동 하나 정하셔가지고요. 봄이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공원 집 앞에 아파트 단지 아니면은 뭐 가까운 공원에서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고 뭐 헬스장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은 공기가 좋으니까 좀 야외로 나가서 운동을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현재 스코어 100세 시대고 앞으로는 130세 시대입니다. 저희가 7, 80대 됐을 때는 120세, 130세대가 됩니다. 지금 막 90대이신 분들이 병원에 와서 약을 타시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뭐 경중의 차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인구들이. 그러면 100세도 병원에 와서 혼자 약을 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0세도. 그러면 평균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명이. 그러면 120세, 130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금액이 많이 들긴 하지만 뭐 신장 같은 거 받아서 이제 심장 같은 거 심장 있잖아요. 심장은 이제 기계 설치를 하는데 있어요. 심장도 인공 심장을 달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뭐 제 기능을 못하는 장기들은 앞으로 진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눈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폐 기능이 약해져서 돌아가시는 분 많고요. 눈이랑 귀는 그래도 뭐 돌아가시기까지는 않는데 눈은 정말 불편한 것 같아요. 눈이 굉장히 시력이 약해지시면 거의 안 보이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눈이랑 폐 기능이 정말 소중한 기능인 것 같아요. 딴 거는 제가 피부를 느끼지 못하겠는데 지금 눈이 노화가 돼가지고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눈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눈이 진짜 뻑뻑해요. 건조해지는 거죠, 점점. 그걸 제가 피부로 느끼니까 제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요. 지금 현재 평균으로 봤을 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사실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되게 불편하잖아. 되게 불편한데 그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오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아프대. 손가락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막 이런 데도 아프고 두루두루 아프대. 그래서
병원을 이제 본의 아니게 뭐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병원 여러 군데 다니는 게. 그게 그냥 일상이래요. 병원 여러 군데 다니는 게. 가서 물리치료 받고 약 타고 또 물리치료 받고 약 타고 뭐 또 정기적으로 또 가야 되는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큰아이 모임 있고 작은아이 모임 있고 학원 스케줄 있고 내 친구들 만나야 되고 스케줄표 하듯이 어르신들은 병원 스케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병원 스케줄이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병원 뭐 6개월에 한 번 가는 병원도 있고 뭐 수시로 가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스케줄이 꽉 찼다. 그래서 그러세요. 아 내일 모레 오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아 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친구가 더 잘 알아. 자기 건 못 챙겨도 친구 스케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막 얘기해줘. 너 그때 어디 병원, 뭐 성모병원 가는 날이잖아. 어디 가는 날이잖아. 내가 알고 있어. 물어봐. 막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좋은 벗이랑 함께 걸어가는 노후는 행복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은 학부형일 때는 학원 정보를 되게 공유하잖아요. 거기 일타 스캔들에도 나오지만 뭐죠? 아이들이 학생일 때는 학원 정보를 공유합니다. 학원 정보를 공유하고 나이가 좀 중년 정도 되면은 피부과 이렇게 막 주름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피부과, 뭐 안과, 치과 이런 병원 그리고 간단한 그런 시술이나 뭐 치료가 되는 그런 병원들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 정형외과 그리고 이제 내과 이런 그런 정보를 막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누가 했는데 좋았대 이런 거 진짜 했는데 좋았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춰서 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다. 애들 어릴 때는 이비인후과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코가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소아과랑 이비인후과, 어린이 치과 이런 정보를 많이 공유한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많이 가서 되게 유명한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얘기를 막 하다가 뭐 애들 어릴 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게 되면 집 가까운 데 가죠. 제가 가게 되면 근데 이제 어린이 치료가 가능하고 좀 크고 이렇게 아이들이 수영하고 이런 기도 잘 그래요. 기병도 잘 중이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이비인후과 가면 귀도 보니까 거기를 많이 갔었어요. 수영장 다니고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연령대에 따라서 또 다니는 병원이 다르네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정형외과, 병동 무슨 뭐 도수 치료하는 무슨 치료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스포츠 마사지, 도수 치료 뭐 이런 관리하는 곳들 많이 그런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뭐 검진이 되는 병원 있고 입원이 되는 병원 있고 치료가 되는 병원 있고 검사만 하는 병원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런 정보를 막 공유하게 돼요. 나이에 따라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그 공유하는 정보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내일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게 어떨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고객님이 그랬다. 현재를 살으라 그랬어요. 현재를.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꼰대라는 거예요. 나 때는 이런 사람들 본인도 거기에 매여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리고 현재를 사는 게 중요하다. 현재를 사는 게 중요한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먼 미래. 특히 뭐 몇 억 벌 거야, 뭐 공장을 세울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 그 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늘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강한데 현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진 않는데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갈 길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표가
이제 떨어질까봐, 목표로 가는 추진력이 떨어질까봐 얘기하는 건데, 현재 없이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현재가 싫은 거래요. 현재가 싫은 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고 탈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상형을 계속 그리는 거.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가 기반이고 현재가 베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미래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지금 미세먼지가 오는데 이 미세먼지가 막 몰려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뭐 몰려오는데 이 미세먼지를 방어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마스크 쓰시는 거 하고 마스크 쓰시는 거 하고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겁니다. 눈도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컴퓨터라든가 TV에 노출돼 갖고 눈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혹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고 멀리 있는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창문 딱 열면 멀리 있는 거 보이는 거, 아니면 건물 위에 가서 또 멀리 있는 거 보는 거. 전망대가 아니더라도 뭐 산에 가면은 시야가 당연히 멀리 가죠. 멀리 있는 걸 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다고요. 가까이 있는 거 볼 일은 많으니까 멀리 있는 걸 봐서 눈을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시력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력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고 뇌 기능은 계속 무한대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요. 뇌 기능은.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 게 있지만 노화가 되지 않는 거는 뇌 기능. 물론 이제 치매 같은 거, 어떤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건 있는데요. 지능을 개발하고 이런 거,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신장시킬 수 있는 게 여지가 많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력이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눈 영양제를 먹을 생각은 못했고요. 안경 도수를 바꾸는 횟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게 되겠더라고요. 바꾼 지 얼마 안 되는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바꾼 지 얼마 안 되는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일하는데 지장이 있었죠. 그래서 눈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유튜브나 사이트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있는 거니까 1%라도 가능하면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눈 운동 많이 하시고 얼굴 페이스 운동도 이렇게 모양이 이쁘진 않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유전적인 이 팔자 이게 진짜 고민이긴 한데 유전입니다. 유전인데 그래서 얼굴 주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달라요. 이게 주름이 생기는 속도가 막 난다는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오늘 봐도 어제 봐도 거울이 똑같은 것 같았는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는 모습. 근데 이제 그게 예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름지고 노화 현상이 그러니까 이름이 좀 너무 거창하죠. 노화라고 하니까 어쨌든 나이 들어감이 느껴질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레임을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텐션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 텐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러려면 나에게 내 내면의 생각이라든가 정신세계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설레임을 줘야 된다. 설레임을 주려면 일상적인 똑같은 모습에서는 설레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직장에 가고 똑같이 퇴근해가지고 똑같은 일상을 하면 설레임이 없다. 그러니까 전진을 안 하면 그냥 그게 후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레임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새로운 책을 읽는다든가 새로운 운동을 배운다든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든가 모임에 간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상품이 있는 분들은 상품에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상품 만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새로운 상품 만들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있는 상품에 1+1을 만드시든지, 있는 상품에 용량을 키워서, 용량을 이게 12ml인데 15ml 됐거든요. 신제품으로 등업을 시키든지, 이것도 신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요거 이제 제품을 즙 제품 있잖아요. 배도라지 즙 제품이 있고 청 제품이 있고, 똑같은 건데 버전을 다르게 해서 계속 나오게끔 유도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우리가 고객에게 설레임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제 제품 한번 생산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소망인데 쉽지 않습니다.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유통을 시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를 고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신혜님처럼 꼭 여행 가는 블로그를 계속 쓰셔가지고, 여행 가는 거 뭐 인스타에다가 계속 쓰셔도 돼요. 그 옛날에 기록의 쓸모에서도 나오잖아요. 여행을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을 밑에 이제 뭐 그날의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간단하게 썼던 게 모이니까 책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기록을 많이 남기는 그런 일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를 사시고,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를 사시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문화센터에 가도 굉장히 싼 거 많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분 그 얘기 했어요. 저희 왜 제가 아까 에어로빅 얘기를 했냐면, 동아TV인가? 케이블 채널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동아TV라고 있대요. 거기에 6시인가? 그때 에어로빅을 매일 한대요. 에어로빅 매일 하고, 그리고 필라테스 요가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따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한대, 매일.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동아TV에 가서 아침에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몸을 돌리는 거죠. 발전소를 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운동을 좀 하면 숨차잖아요. 숨차니까 물도 한 잔 쫙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 한 잔을 타든지 차를 타든지, 저같이 약도라지 청은 타가지고 탁 들고 책을 보러 딱 가가지고 책을 쫙 읽고, 운동은 했으니까 그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샤워하고 난 다음에 샤워할 때 거울에다가 자기 고객님처럼 확언한대. 자기만. 그리고 샤워할 때 탁 자기랑 확언을 막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서는 딱 출근하는 거죠. 아침 루틴. 아침에 이불 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하고, 운동 동아TV 보고 한대요, 집에서. 에어로빅 한다고. 나 에어로빅 갑자기 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에어로빅 세대인 거예요, 에어로빅 세대. 그래갖고 에어로빅 배우고 싶다, 재즈 댄스나. 그랬더니, 그런 건 댄스는 모르겠는데, 에어로빅 아침에 하는 거 있다. 그러면서 그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요가 하는 방송은 되게 많은데, 아침부터 에어로빅 하는 건,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장재근이라는 달리기 하시는 분이, 금메달리스트인가? 그분인데, 그분이 에어로빅 하는 거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이렇게 쫄쫄이 같은 거 입고 나오셔가지고 막 에어로빅 하는 거 있었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길게 하고 뭐 이런 계획 거창하게 막 올 1년 동안 막 해야지, 막 이런 거 52주 동안 해야지, 뭐 이런 거 하면은 너무 이렇게 그 플랜 자체에서 지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건 이미 정했잖아요. 1월 달에 이미 정했잖아. 그렇게 끝까지 긁고 가야 될 거는 이미 정했으니까, 지금 하는 건 이벤트성으로 나의 설레임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나의 설레임을 쭉 끌고 가기 위해서 해보세요. 아침에 뭐 명상하고 요가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명상하고 요가하는 건 굉장히 많고, 유튜브에서도 아침에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많고요. 근데 동아TV에 가면 에어로빅 있다고 해요. 에어로빅.
그래서 그거 따라 해보시고 또 새로운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했던 바이올린, 발레 아니면은 또 뭐였나 플룻 뭐 이런 거 아이들이랑 같이 했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게 성인만이 있으면 들어가 볼까 생각하고 비싸지 않은 문화센터에 그런 게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두 번째 스무살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막 수익화가 하고 싶었어요. 막 수익화. 돈이 막 벌어보고 싶었어요. 돈을 막 벌어보고 싶었고 저는 한 번도 돈을 그렇게 막 벌어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데 학장님이 돈을 벌어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얘기가 있어갖고 인블류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막 수익화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럴 영역도 안 되는 거예요. 영상 편집도 해가지고 카드 내수도 막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즐겁게 하는 거를 생각했는데 셔플도 해보고 막 하면서 서서히 이제 내 내면에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확 이렇게 흙탕물처럼 막 맑은 물을 딱 하면 밑에 게 딱 올라오잖아요. 다 완전히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글링처럼 공의 순서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게 올라왔어요. 아주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했던 기억이 왔어요. 그래서 색칠은 해봤는데 색칠은 해보니까 지금 이쪽에 있죠. 이쪽에 그림들 있죠. 색칠은 해보니까 이것도 이제 눈이 문제더라고요. 아주 작은 틈은 안 보여. 그리고 뭉개져 보여요. 그 돋보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달라진 점이지. 옛날에 내가 했던 거하고 달라진 버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약도라지청, 지리산 별마루의 약도라지청, 이거는 가마솥에 구운 거예요. 지리산에 나오는 도라지하고, 무하고, 진흙버섯하고, 꿀하고 해가지고, 가마솥에 계속 달인 거예요. 계속 달여가지고, 그 숟갈로 뚝 떠먹어도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숟갈로 뚝 떠서 드셔도 되고 저처럼 한 숟가락 툭 떠서 넣어가지고 섞은 다음에 이렇게 마셔도 돼요. 이렇게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침마다 강력 추천이고요. 그리고 약도라지청 같은 거 진한 도라지 85 엑기스 건강한 도라지 배즙 엑기스 여기 제형 보여드릴게요. 제형 찰랑찰랑찰랑 제형이래. 달면서도 쓴맛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량 딸기 있잖아. 미량 딸기 오, 안 찝어지네요. 미량 딸기하고 이천 현미 누룽지 너무 맛있어. 이천 현미 누룽지로 ASMR 이천 현미 누룽지 즉석 도정 현미 잠실의 장미상가에 가면 있습니다. 잠실의 장미상가. 제 피드 이렇게 밑에 보면은 링크 있어요. ASMR 100% 현미 누룽지입니다. 100% 현미 누룽지 즉석 도정 즉석밥 해가지고서는 만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누룽지가요 바삭바삭해요. 누룽지 이렇게 김이 안 빠지잖아요. 딱딱합니다. 입천전 다 벗겨지고요. 이 다 나가요. 근데 이게 기술력이에요. 이게. 바삭바삭하게 하는 거. 바삭바삭하게. 바로바로 만들어갖고 보내줘요. 저장성은 오랫동안 괜찮아요. 오픈하지 않나? 건조 제품이라서. 그리고 압도하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100% 현미 누룽지 드시고요. 현미 누룽지 끓여 드셔도 너무 좋아. 현미 누룽지 드시면 좋고 또 약도라지 정 달여서 끓는 물에 타가지고 드시고 진한 도라지 배즙 있잖아요. 진한 도라지 배즙 85% 원액입니다. 원액 최고예요. 산청의 청정지역에서 유황과 미생물과 신안의 소금으로 땅을 딱 살려고 거기 살려놓고 난 다음에 돋워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도라지 최고 품종을 파종을 해가지고 완전히 키워서 6개월 동안 3년 동안 키워가지고 만든 정보. 그래서 더 진한 도라지 진액. 근데 이 도라지 진액은 어떻게 해요? 15ml고요. 85% 원액이고 정제수가 전혀 안 들어갔고요. 여기에 순꿀 들어갔어요. 순꿀. 산청에서 나오는 순꿀. 여러분 이렇게 도라지 진액하고요. 약도라지청이랑 여러분 목 건강, 면역성, 미세먼지 물리치는 하루 되세요. 주말 되시고 2월달 미세먼지 물리치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시고요. 행복한 생각, 오늘 중에 있었던 행복한 생각, 여러분의 인생 영화입니다. 오늘 인생 영화 중에 행복한 장면 생각하시고요. 내일 찍을 행복한 장면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딱 가지고 가서 귀에 딱 거세요. 즐거운 생각, 입꼬리를 귀에 딱 거시고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오늘도 수고했다. 나에게 인정해주면서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그동안 해피 윤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윤상코리아의 해피 윤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낮 1시에 뵐게요. 1시에.